안녕하세요. 처음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MySQL로 배우는 데이터베이스 개론과 실습을 여러분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데이터베이스 개론과 실습에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전체적인 장이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데이터베이스 개요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SQL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데이터 모델링, 정규화, 트랜잭션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학습을 위하여 데이터를 마당서점이라는 가상서점을 우리가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4개의 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마당 서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개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마당 서점 데이터베이스 원하는 정보를 얻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구축을 위한 모델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한 마인드맵을 보면,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입니다. 개념에서는 개요와 발전, 그리고 파일 시스템과 DBMS에 대한 내용, 그리고 데이터 모델에 관한 내용, 그리고 2차 시에서는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개념에 관한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가 알아야 될 내용으로는 SQL이 주가 됩니다. SQL에서는 우리가 DML, DDL 이런 언어, 그리고 좀 더 고급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SQL과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같이 결합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내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 단계를 지나면 여러분들이 설계자 단계가 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서 MySQL 워크벤치를 이용한 모델링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정규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좀 더 DBMS에 대한 깊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트랜잭션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본 강의에 포함되는 실습은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DBMS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MySQL을 쓰기로 했었죠. 그리고 MySQL에서는 MySQL 워크벤치라는 쿼리 편집 툴이 있는데, 요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7차 시에서는 SQL과 데이터 프로그램 언어를 결합하여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파이썬을 선택을 하였고, 그 다음에 웹 연동을 위해서는 플라스크라는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씁니다. 이 두 개는 우리가 깊이 배우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툴로서는 우리가 MySQL 워크벤치 안에 아주 훌륭한 모델링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구조화된 데이터가 있죠.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는 쉽게 우리가 이미지, 사운드, 웹페이지,
텍스트 등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nstructured 데이터 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structured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DBMS에 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 중에서 John is a computer science student라는 데이터가 있고 Mary is a mathematics student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 이름과 학과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이 되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이름이라는 속성의 이름을 주고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과는 여기다가 학과를 따로 저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훨씬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데이터 형태는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 데이터 형태는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나 지금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학습할 DBMS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면은 기계가 다루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존은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존을 설명하는 태그를 여기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설명하는 내용이 한 파일에 같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의 용도는 데이터를 에,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나 다른 사람한테 데이터를 전달할 때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용과 설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하는데, 거기는 XML이나 JSON 같은 데이터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소프트웨어는 DBMS입니다. 이 DBMS는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DBMS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DBMS는 우리가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런 정도의 유행도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여기 상위에 있는 DBMS는 오라클과 그다음에 MySQL,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SQL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상위 DBMS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은 이제 이 MySQL에 대해서 같이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DBMS에서 사용되는 SQL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인 SQL은 우리가 이제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렇게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1위가 파이썬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세 개가 비슷하게 있는데, 이 언어들은 우리가 이제 C나 자바나 C++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QL은 특별한 언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용되는 여기에 언어 중에 하나고, 나중에 SQL은 이런 일반 언어랑 결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SQL이 이 언어 속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SQL이 인베디드 된다고 합니다. 이 언어의 트렌드를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1위가 이때는 자바가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점점 이제 내려가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여기에
데이터가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잘 다루는 언어인 파이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DBMS와 그리고 일반 프로그램 언어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우리가 일반 언어, General Purpose Language를 많이 쓰죠. 그러면 이 언어들은 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어, 로직도 구현할 수 있고 시스템도 다룰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언어들은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학습할 SQL 언어는 데이터를 다루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SQL 언어 자체로서는 문제 해결을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QL 언어에다가 프로시저라는 개념을 넣어서 일반적인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어, 이런 일반 언어에다가 SQL 언어를 끼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특히 이거보다는 이쪽 방법을 써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레이어 개념으로 보면은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다음으로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DBMS가 있어야 응용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DBMS는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DBMS를 잘 선정을 해서 적당한 DBMS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DBMS 위에다가 그리고 이제 일반 프로그램 언어를 같이 사용을 하든지 웹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든지 그 다음에 SQL 전용 언어를 사용하든지 이런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걸 잘 정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 시각이 이제 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번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런 이제 필요한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이제 1차 시부터 자세히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